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양치질 하실 때 거울을 자세히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빠르게 닦고 헹구고 끝내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제 지인 한 분이 구강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40대 중반에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입안에 작은 궤양이 생겼는데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더래요. 처음엔 그냥 구내염이려니 했대요.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입안이 헐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그 궤양이 없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 결과 초기 구강암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몇 달 더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강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5년 생존율이 약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구강암의 초기 증상을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매달 5분만 투자해서 구강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강암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구강암은 말 그대로 입안에 생기는 암입니다. 혀, 잇몸, 입천장, 볼 안쪽, 입술, 입바닥 등 입안의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000명 정도가 구강암 진단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요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강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구강암 발생 위험이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집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직접 입안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인이 음주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특히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배와 술이 만나면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어떤 연구에서는 둘 다 하시는 분들의 위험도가 최대 10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최근에는 HPV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구강암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구강암의 상당수가 HPV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만성적인 자극도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깨진 치아가 계속 혀나 볼 안쪽을 찌른다든지 맞지 않는 틀니가 계속 잇몸을 자극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런 작은 자극이 수개월, 수년 동안 계속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세포 변화를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강암의 초기 증상인데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2주입니다. 첫 번째, 2주 이상 낫지 않는 궤양이나 염증입니다. 우리 다들 가끔 입안이 헐 때 있잖아요. 뜨거운 음식 먹다가 되거나 피곤하면 구내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일반적인 구내염은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 안에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 3주, 4주가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궤양이 남아있다면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궤양의 가장자리가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궤양 주변이 융기되어 있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반 구내염은 주변이 부드럽고 붉게만 부어있는데 구강암으로 인한 궤양은 가장자리가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올라와 있고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 혀나 입안에 생긴 흰색 또는 붉은색 반점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백반증이나 홍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혀 옆면이나 볼 안쪽에 하얀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2주 이상 없어지지 않으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런 반점들은 전암병변일 수 있거든요. 전암병변이라는 건 아직 암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백반증의 경우 약 5에서 10%가 구강암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고, 홍반증은 더 위험해서 약 50%가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색변화가 보이면 절대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출혈입니다.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좀 나는 건 잇몸 질환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입안에서 계속 피가 나거나 특정 부위를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암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혈관이 약하고 쉽게 출혈이 되거든요. 네 번째, 목에 만져지는 혹입니다. 이건 사실 좀 더 진행된 경우의 증상이긴 한데요. 구강암이 생기면 입안의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을 만졌을 때 좌우 한쪽에만 콩알만한 혹이 만져지거나 여러 개의 림프절이 뭉쳐진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그 혹이 2주 이상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진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해요. 다섯 번째, 삼키기가 어렵거나 목소리 변화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계속 든다거나 특별히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쉬고 변한다면 이것도 구강암이나 인후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꼭 이비인후과나 구강외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증상이 있는데요. 치아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에 암이 생기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약해져서 멀쩡하던 치아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턱 관절이나 근육에 암이 침범하면 입을 크게 벌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혀에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가 저리거나 맛을 잘 못 느끼거나 하는 증상이죠.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도 매번 병원에 가야 하나?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구강암 자가 검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해요. 한 달에 한 번,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밝은 조명과 거울. 가능하면 화장실 조명을 켜고 손거울을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입술부터 확인합니다. 입술 바깥쪽과 안쪽을 모두 살펴보세요. 색깔 변화가 있는지, 딱딱한 부분이 만져지는지 확인합니다. 입술암도 구강암의 일종이거든요. 특히 아랫입술에 잘 생기니까 주의 깊게 보세요. 두 번째로 잇몸을 확인합니다. 위쪽 잇몸, 아래쪽 잇몸을 모두 살펴보는데요.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하얗거나 붉은 부분이 있는지, 부어있거나 궤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손으로 살짝 만져봤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지는지도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는 혀입니다. 혀를 쭉 내밀어서 위쪽 표면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혀를 좌우로 움직여서 혀의 양옆면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구강암은 특히 혀의 옆면에 많이 생깁니다. 흰색이나 붉은색 반점이 있는지, 궤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혀를 위로 말아 올려서 혀 아래쪽도 봅니다. 혀 밑에도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입천장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려서 입천장을 살펴봅니다. 색깔 변화나 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볼 안쪽입니다. 손가락으로 볼을 바깥에서 잡고 안쪽을 쭉 펴서 거울로 봅니다. 양쪽 볼 안쪽을 모두 확인하는데요. 흰 줄이나 붉은 반점, 궤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섯 번째는 입 바닥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입을 벌리면 입바닥이 잘 보입니다. 이 부위도 암이 잘 생기는 곳이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목의 림프절을 만져봅니다. 턱 아래부터 시작해서 목 양옆을 따라 쇄골까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가며 만져보세요. 좌우를 비교했을 때 한쪽만 혹이 만져진다거나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체크해 두셨다가 2주 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검진하실 때 무엇을 비정상 신호로 봐야 할까요? 첫째, 색깔 변화입니다. 하얗거나 붉은색 또는 검은색 반점이 새로 생겼다면 주의하세요. 둘째, 2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나 염증. 셋째, 만졌을 때 딱딱한 덩어리나 혹. 넷째, 좌우 비대칭. 한쪽만 부어있거나 색이 다르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검진을 매달 같은 날에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나 월급날 같은 날을 정해놓고 습관화하시는 거죠. 제 경우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하고 있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 끝나면 바로 거울 앞에서 5분 투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강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해도 애초에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구강암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물론 금연이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금연 5년이 지나면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 클리닉 같은 곳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절주입니다. 술을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과음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수가 높은 술은 입안 점막을 직접 자극하니까 더 위험하고요. 하루 소주 반병 이상 마시시는 분들은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하루 3번 양치질, 치실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강 내 만성염증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고 구강 검진도 받으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구강암 초기 증상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깨진 치아가 있다면 빨리 치료하시고 틀니가 맞지 않아서 잇몸을 계속 자극한다면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특히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음식이 구강 점막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오렌지, 딸기 같은 식품들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너무 맵거나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햇빛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하세요. 야외 활동이 많으시다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밤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암은 자외선 노출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HPV 백신도 고려해 보세요. 최근 연구에서 HPV 백신이 구강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접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강암의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자가 검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후에 바로 거울 앞에 가보세요. 지금 당장 5분만 투자해서 입안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주요 증상, 2주 이상 낫지 않는 궤양, 흰색이나 붉은색 반점, 설명할 수 없는 출혈, 목에 혹, 삼키기 어려움이나 목소리 변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구강외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 지인분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의 놓칠 뻔했잖아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치료 잘 받고 계시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부터 매달 한 번 5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스스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입, 건강한 삶.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